오늘의 전국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키워드 3개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진심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강서구민들의 선택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 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성찰하면서 더욱 분골쇄신하겠습니다. 더욱 분골쇄신하겠습니다. 정치 개혁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투철한 의지도 가지고 계신 만큼 우리 국민의힘을 보다 신뢰받는 정당으로 재탄생시키는 데 인요한 교수님께서 최적의 처방을 내려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와이프하고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된다. 와이프하고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된다.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무서울 정도로 권한을 많이 부여를 해주셨습니다. 이거 아주 거침없이. 네, 인요한 위원장, 실제 의대 교수입니다. 제가 수술도 하시는 분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이제 수술하시는 과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당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네, 일단 인요한 위원장이 갖고 있는 뭐 상징성이라든지 호남 출신 사회운동가 그리고 어떤 그 가문의 어떤 역사에서 나오는 어떤 진정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내 평가는 상당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 혁신 방향에 대해서도 어제 첫 일성이 대단히 인상 깊은 발언이 많아서 예를 들어 뭐 다 내려놔야 한다, 네, 네. 뭐 통합해야 한다. 예. 당연한 것 같지만 첫 일성으로 가장 무게 있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혁신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많습니다. 네. 생각은 다르더라도 미워하지 않는 그런 통합을 하겠다. 네, 그것도 의미심장한 얘기죠. 네. 민주당은 공식 반응은 내놓지 않으셨던데 민주당은 이 인요한 위원장에 대해서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일단 뭐 민주당에서 특별한 논평이 없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네네. 눈길을 끄는 것에는 정말 초점이 잘 맞춰졌다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호남에서 생활을 하셨고 이후에 지금 뭐 중도 보수화 전략을 위해서 국민의힘이나 정부 여당에서 의대 정원 확대 등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과 맞닿는다라고 하면 국민들에게 분명히 호소력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하지만 이분 인요한 그 연세대 교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여러 가지 발언들을 보면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시고 지금 대한민국 전체 사회 현상과는 다른 이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쪽 진보 진영과는 색깔이 다르신 분이라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에는 맞는 컬러의 옷을 입으신 게 아닌가. 그쪽에서는 필요한 혁신위원장을 구하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과거 발언 중에 어떤 부분이 좀 저기 민주당 입장에서 보기에 이건 좀 그 문제가 된다 하는 건 어떤 건가요? 특히 이분이 이제 의료계에 종사하고 계신데 의료 민영화 부분 그리고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을 사회주의적 제도다라고 평가하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부분을 들여다보면 사실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체계가 전 세계가 굉장히 부러워하는 안정적인 그런 체계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인이신 이중 국적자세요. 이분이 미국의 그 선진화되어 있는 의료 시스템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을 사회주의적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네. 사실 개인보다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대한민국의 이런 건강보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시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빈익빈 부익부 그 체제를 유지하게 돼서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이 양극화 해소에 반대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역행하는 발언들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전에 박정희 대통령을 굉장히 훌륭한 그런 지도자로 찬양하셨던 부분도 제가 들어봤는데요. 네, 네. 그 부분도 사실 그 당시에 70년대 경제 개발 계획들을 발표하실 때 박정희 대통령이 내놓으신 것은 사실은
그 스탈린의 모델이었습니다. 그것을 따져보면 사실 이것이 사회주의냐 공산주의냐 뭐 이런 것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제도가 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그런 고민들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이해도는 조금 아무래도 저희가 외견상 보듯이 한국인으로서의 그 뿌리 깊은 역사 인식까지의 차이점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혁신위원장 인선했는데 스탈린 얘기까지 나오니까 건강보험 만드신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예, 거기서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되겠죠. 건강보험 관련해서 사회주의적인 어떤 경향이 있다. 이 얘기는 인효한 교수가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일부분을 얘기한 거지. 우리나라 전체 의료 관련한 어떤 사회보험 체계인 건강보험 전체에 대해서 사회주의적인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절대 아니죠.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제도니까요. 그걸 그 지점에 대해서 잘 아시고 비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인식을 달리한다는 표현이었고요.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혁신위원장의 역할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네. 것이 지금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일성들 인상 깊게 들으셨다고 했는데 무서울 정도로 전권을 주었다 김기현 대표께서라는 이제 그 발언을 하셨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내려와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려놓다가 아니라 내려와야 할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공천 얘기가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분이 이 또 혁신위원회가 공천의 이제 규칙, 공천 룰까지도 이제 거기에도 이 권한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내려와야 한다라는 것은 어떤 뜻을 받아들이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공천 룰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당의 당원 단계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 당원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이것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동안 저희 당에서 공천 과정에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공관위가 구성이 되면 경과 규정을 만듭니다. 당원 단계와 다르게 후보를 뽑는 방식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게 돼요. 네, 그래서 네. 공천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 저희 당에는 있기 때문에 그 공천 룰을 바꾼다는 의미보다는 공천 관련한 방침을 내릴 수는 있겠다. 이렇게 혁신위의 역할을 정의할 수는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다 내려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언뜻 떠오르는 것이 어떤 뭐 다선 중진들의 어떤 그 거취를 네. 뭐 당에 맡긴다든지 예. 아니면 21대 국회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서 21대 총선 공천부터 낱낱이 분석을 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다시 재발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낸다든지 결국 공천에 집중된 활동이 될 수밖에 없다. 이번 혁신위는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장해찬 최고위원의 발언 그럼 잠깐 듣고 그다음에 이제 남 부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보시죠. 이건희 삼성 회장님의 말씀을 인용한 거 지금 국민의힘이 정말 많은 것을 다 바꿔야 되고 기득권을 내려놓아야만 살 수 있다라는 절박한 인식을 공유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 혁신위에서 어떤 안건이 나오고 이게 좋은 혁신안이라면 당내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항이 없다는 건 하나만한 혁신이란 뜻이고 좋은 혁신이고 진짜 필요한 혁신이라면 저항이 꽤 셀 겁니다. 예.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감한 혁신안이 나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당내 국회의원들이 많이 반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좋은 혁신안이란 뜻이거든요.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남 부원장님? 지금 혁신위원장의 역할이 어느 범위까지인가에 대한 규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혁신위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사실 지금 혁신위가 띄어진 것을 보면 우리 당도 혁신위가 띄어졌지 않았습니까? 막상 혁신위원장이 세워지고 당의 그 어려움을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였지만 뭔가 결실을 맺기 굉장히 부족했던 점이 있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제 와서 혁신위를 내세우는 것이 시기상 맞는지에 대한 그런 의문점을 저희가 던질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해찬 그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천과 관련된 그것까지 김기현 대표가 말씀하신 전권을 다 주겠다고 한 부분에 있어서의 역할을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국민의힘에는 큰 힘이 될 수 있는 혁신위원장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저희가 듣기로는 김한길 지금 통합위원장과 굉장히 친분이 두터운 분이시고 네, 네. 정치적인 그 뭐
경험은 부족하시지만 그런 여러 가지 간접 경험들로 많은 말씀들을 나누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네, 그런 네. 점에서 국민의힘 내부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진단은 충분히 하실 거다.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대표를 바꾸지 않고 그 강서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도 그대로 두면서 또 혁신위원장으로 김한길 현재 있는 국민통합위원장과 친분이 두터운 분으로 그대로 가는 건 모습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총선에서의 그 그립감을 유지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네. 큰 변화를 가져올 것 같지는 않다는 그런 생각도 들죠. 네. 오늘 그 실제 중앙일보에서 그 인유한 위원장께서 과거에 TV 프로그램에 그 김한길 위원장의 부인과 함께 출연했던 인연으로 지금도 김한길 위원장과 매일 통화할 정도로 굉장히 가깝다고 이제 본인이 말씀하셨고,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김한길 위원장의 의중이 반영됐나, 추천을 받았나,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큰 변화는 없을 수 있겠다, 뭐 이런 그 해석들도 나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김한길 위원장과의 친분 부분은 개인적인 걸로 저는 국한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생각하신 대로 윤 대통령의 입김이 미쳐서 그럼 김한길 위원장이 이분을 꼭 하라 이런 식으로 당에 뭔가가 내려와서 이분이 선임됐다고 한다면 네. 이렇게 갑자기 저희가 굉장히 사람을 많이 찾았거든요. 예. 그런 과정을 거칠 리가 없죠. 바로 한 목요일쯤 해서 금요일쯤 발표해서 주말에 준비하고 이런 과정을 겪었겠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억측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별로 뭐 바뀔 것 같지 않다고 그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김은경 혁신위와는 아마 다를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분의 어제 첫 일성이 김은경 당시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처음 오셨을 때 했던 발언하고 질적으로 다르다고 저는 봅니다. 네. 당연한 것 같지만 해야만 하는 말씀을 그대로 다 했어요.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통합, 다 내려와야 된다, 생각이 다른 사람을 포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저희 당의 현안과 다 맞닿아 있는 얘기들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은 많이 바뀔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기대하고 싶습니다. 네. 자, 저희만이 아마 어제 한 그 인요한 위원장의 발언 워딩 단어는 통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실천이 될지 지켜보겠습니다.